안녕하세요. 홍익부동산입니다. 최근 발표된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627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검단 신도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고 AA24 신규 택지 분양 소식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나온 627 대출 규제로 인해 분위기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627 대출 규제의 추진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규제의 원인은 서울 고가주택의 무서운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이는 예고된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명목상 목적이고 정부는 향후 통화량 증가를 감안해서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본다면 앞으로도 집값이 급등하는 추세가 보이면 과감히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627 대출 규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 네 가지를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출 총량 축소, 그리고 처분 조건 6개월, 버팀목 디딤돌 한도 축소, 그리고 매매 전세 대출 동시 금지 요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대출 총량 한도 축소로 인해서 연말에는 아마도 대출이 불가할 걸로 보여서요. 9월, 10월 중에서는 잔금 처리를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최대 6억에 대한 조치는 LTV 70%를 환산하면 8억 6천만 원까지의 주택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상 주택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처분 조건 6개월로 인해서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매도 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좀 억제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입 조건 6개월 갭투자 차단용이고요. 다만 전입 유지 조건이 없어서 이것도 주담대 받고 전입한 다음에 전월세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버팀목 디딤돌 한도 축소. 매매 시장에서는 5억에서 7억대, 전세 시장에서는 3억 중반대에 이루어져 있는 곳에 타격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하고 있던 차주분들은 목적물 변경으로 해서 기존 대출을 연장하면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보증 비율 80%로 줄인다. 요거는 전세 대출 한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강화되고 앞으로 또 전세 대출 총량 자체도 축소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전세 대출을 받는데 좀 까다로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될 거다. 그리고 매매 전세 대출 동시 금지, 요 갭투자 차단용으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사실 기존 기축 아파트보다도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는 검단 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7월 매매 호가 그래프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된 게 매매 가격 분포선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숫자가 현재 나와 있는 매물량입니다. 25평형 5구 타입, 72, 79 타입, 84 타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총 매물은 지금 약 2,0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25년 7월 2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월 평균 거래량은 실거래가를 25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내니까 평균 60건 정도 되는데 사실 5월, 6월 달에는 거래량이 70건이 넘어가면서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규제가 나오고 하면서 거래량은 앞으로 좀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84 기준 평균가가 지금 6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돼 있어서 대출한도 6억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고입자금 한도 축소가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변경 전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4억이었는데 3억 2천으로 줄었고요. 신생아 특례는 5억에서 4억으로 줄었습니다. 요거를 LTV 70%를 역산을 해보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5억 7천만 원 정도의 집은 풀대출로 구매를 할 수 있었고 신생아 특례도 7억 정도 선까지도 LTV 70% 5억 대출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변경되면 이 가격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 부담이 좀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뒤에 이제 그래프로 다시 보시면 변경 전에 대출 한도 디딤돌 신혼부부가 대출 한도 4억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고 맥시멈으로 LTV 70%를 다 받았을 때 5억 7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로 하면은 7억대 아파트까지도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에서는 25평형은 웬만하면 다 구매할 수 있고 29평형 그리고 34평형도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면서 신생아 특례를 받아도 이제 못 사는 아파트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진입 장벽이 좀 생겼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이 정도의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신규 유입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검단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 자녀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떨어진 것에 대한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개발 호재, 금리나 전세가 상승,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한 적응,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도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정부 정책 방향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과열되면 추가 규제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제 6억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 수도권 서부 쪽을 이제 쭉 보면은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지역에 꽤 많은 아파트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운정, 일산, 시흥, 백옷, 그리고 부천, 안양, 평촌도 일부 지역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검단 신도시의 입지가 규모나 개발 호재 등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세 시장 총 매물은 315건 정도 되고요. 월 평균 거래량은 월 100건 정도입니다. 8사 타입 기준으로 평균 호가가 3억 5천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이 평균 호가보다 좀 낮은 가격들은 사실 자녀 선용자가 남아있는 전세 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정책에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전세 보증 비율 80% 그리고 매매 전세 대출 동시 금지로 인해서 대출 심사가 많이 강화될 건데요. 지금도 근저당 말소 조건의 전세 대출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이 껴 있거나 지금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근저당을 말소해야 되는 그런 매물들은 전세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 한 100건 좀 넘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월평균 거래량이 100건이라면 사실상 전세 물건은 지금도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팀목 대출 한도도 3억에서 2억 5천 그리고 2억 4천으로 각각 줄었는데요. 버팀목 대출로 들어올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4억이었죠. 기존 검단 신도시는 전세가가 이제 3억 중반에 대부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버팀목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인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한도가 줄어들어서 버팀목 사용 시에는 필요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경 후에는 2억 5천 전세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자본금 한 6천, 7천만 원을 하면 자기 자본을 최소한으로 썼을 때 3억 초반대로 집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검단 신도시에는 3억 초반대에 융자 없는 물건을 찾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버팀목 대출로 전세 대출을 찾는 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이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감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 가능한 집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집들은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고요. 전세가가. 반대로 전세가 안 되는 집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만 그걸 버티다가 안 되면 이제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물건들은 또 급매물로 또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임대 부담이 좀 더 늘어날 거고요. 그게 이제 매매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제 공급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즉시 실행 가능한 양질의 임대 공급 대책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되면 매매 시장이 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축 아파트의 급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검단 신도시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아파트들을 이제 청약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최근 검단 신도시 AA24 검단 호수공원 중흥 S클래스 분양가가 공개됐는데 84타입 분양가가 6억 초반입니다. 근데 확장비, 중도 이자, 옵션비 등을 합치면 최종 매수가는 6억 중반 정도 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있고요. 그리고 분양권 매도 물량, 앞에서도 좀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건들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규제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갈아타기 1주택자는 이 매수하는 게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리 집을 매도해서 하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에 곧 입주할 아파트들이랑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어디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AA24 중흥 S클래스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쪽에 있고요. 검단 호수공원역과 신검단 중앙역 사이에 있고요. 중학교를 품고 있는 중품화 아파트입니다. 25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그 위로 보이는 기역자, 니은자로 되어 있는 AA25가 군인공제회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25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아라역 주변에 있는 AB8 센트리빌 프로지오인데요. 여기는 동부건설이 수주를 해서 대우건설이랑 같이 지어서 이름을 센트리빌 프로지오라고 명명을 했고, 이것도 25년 하반기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예정 아파트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있는 것들이고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금강펜트리움 2차 더 시글로 2차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9월에 우미니 클래스 1 신검단 중앙역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금강펜트리움 3차 25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26년 3월에 호반서밋 5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6년 4월에 넥스티엘 아라역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리고 26년 5월에 호반서밋 3차, 그리고 그 위에 26년 7월에 이편한 세상 웰카운티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6년 7월에 또 같이 하는 게 이 완정역 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에코비스타도 동시에 26년 7월에 같이 입주를 하게 되고요. 검단 신도시는 이렇게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쭉 많은데요. 다들 눈여겨보시고 있는 단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분들 중에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인들 집들이 잘 안 팔려서 이 시기를 아마 딱 맞춰서 이사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매물들, 그리고 이런 분양권 매물들, 그리고 청약 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서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627 대출 규제와 검단 신도시 매매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현재 호가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장일수록 정보는 곧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양질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